팬데믹 이후 다시 국경이 열리면서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들을 팬데믹 이전만큼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전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에 앞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애정하다 보니 우리나라 전통과 음식은 물론 생활적 부분에도 큰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왕 떠날 유학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오지 않더라도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이 한류로 인한 더욱 적극적인 한국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어 배우기인데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 역시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런 한국에 대한 열망이 유럽의 교실들을 강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현재 유럽 전역에서 한국학 전공 지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유럽 전역의 교육기관들은 한국학 강좌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보르도 몽테뉴 한국학 과장 스테판 쿠랄레 교수는 한국어가 너무 대중화되어 모든 수강생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을 못 듣는 학생들에게 지금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말로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약 600여 명의 학생들이 석사 프로그램, 공인 디플로마 과정과 전역 수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이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영어가 결합된 응용 학사 학위이며 2022년에는 1,420명의 지원자가 접수되었지만 한국어 전임 강사가 3명뿐이라 오직 40여 명만 합격하여 합격률이 3%도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이런 일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셰필드 대학교 한국학 학부 프로그램 지원자 수가 지난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팬데믹으로 약간 감소했을 뿐이고, 런던 SOAS 대학의 한국학 강사인 오웬 밀러는 지금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SOAS에서 한국어 과목은 기껏해야 소수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소수의 관심사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가장 큰 규모의 언어 3가지 중 하나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밀러 강사의 설명이었는데요.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2022년 K-팝과 K-드라마에 이끌려온 오프라인 한류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한 유럽인들은 무려 1,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는 기사는 2018년 680만 명에서 2019년 1,490만 명으로 유럽의 한류 팬들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당시 BTS의 본격적인 첫 유럽 투어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1,000만 명 이상을 모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계에서는 이러한 한류 콘텐츠의 인기와 연령대별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 증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는 것인데요. 영국의 센트럴 랭커셔 대학의 한국어 및 번역 연구 강사인 미아 킴은 한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대학 학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내재적 동기를 제공할 정도로 그들은 한국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충분한 한국어 강사진들이 부족하여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유럽 전역에서 새로운 한국어 코스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 대학은 한국학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학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소수의 강사 정원으로 모집을 제한해온 보르도 몽테뉴 대학교에서는 2024년 한국어 문화 학사 과정을 추가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안타깝게도 유럽 대학이나 한국 자금 조달 기관 등의 지원이 부족하여 유럽 내에서 한국학이 더욱 번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직 교수의 안타까운 심정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배우겠다는 학생들을 다 감당을 못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을 배우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기에 앞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개선 방향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일은 비단 유럽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매체 NPR은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급증했는지 알아볼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한국어 수업 등록의 급격한 증가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 현대언어협회에서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의 한국어 수업 등록은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에 78% 증가한 15,000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동아시아학의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중국어와 일본어였지만 이제는 한국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중국어와 일본어 중심의 분위기에서 한국어로의 관심이 전환되게 만든 것은 한류였으며, 조지타운 대학교의 경우 한국어 수업이 꽉 차 새롭게 한국어 전공을 개설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텍스의 에디터 멜라니 코헨은 한류 붐으로 인하여 한국어를 배우게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받게 되는 보상이 더 매력적이라고 하는데요. 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TV 드라마, 음악, 문화에 몰두하여 한국어 입문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스페인어를 약간 할 줄 알긴 하지만 영어라는 단일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건 항상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언어 학습은 보상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어는 배우는 즉시 한국 노래 가사나 드라마 대사를 통해 자신이 공부한 단어나 문구를 알아보며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빠른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어의 완전한 습득을 위해 기나긴 과정을 달려나가기만 하면 힘들지만 자신이 즐기는 한류 콘텐츠에서 자신이 공부한 단어나 짧은 문구들을 발견하면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 한국어 공부에 재미를 붙여준다는 것이죠. 또한 그녀는 친구들과 한국을 방문하여 한강을 달리고 아름다운 제주도의 해변을 샅샅이 뒤지고 경치 좋은 숲에서 하이킹을 하는 등 K-드라마의 꿈을 빨리 이루고 싶으며 거기엔 DMZ 투어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배운 한국어는 고작 휴가 동안 도움이 될 수준이지만 이를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정점이라고는 부르지 않을 것이며 평생에 걸쳐 배워나갈 한국어를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이 필자에게 한류가 한국어 공부에 동기부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또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멕시코 매체 라베르다드 노티시아는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 드라마를 통하여 배워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면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문구를 배우는 게 도움이 된다는 기사는 오빠, 언니, 형,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친구 등의 뜻을 설명하면서 가지마, 사랑해, 약속해, 좋아해, 배고파, 행복해, 슬퍼, 보고 싶어, 안녕 등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표현들도 소개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세계적인 한국어 열풍을 바라보며 일본의 현 상황과 비교하여 좌절하고 있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일본 매체 외지는 세계 인구 4위, 인구 2억 7천 명이 넘는 나라, 한때 일본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 인도네시아에 생긴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과거보다 일본 취업을 꿈꾸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는 영어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영어에 이은 언어는 한국어이며 일본어는 3위라는 것인데요. 매체는 발리를 돌아다니면서 현지 TV나 매체 등을 통해 K-팝이나 K-드라마는 많이 보았지만 J-팝이나 J-드라마는 본 기억이 없으며 유일하게 그룹 JKT48의 뮤비를 보았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아시아에서 최고로 한류를 사랑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에 이런 소식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일찌감치 동남아시아에 뿌리 내려온 일본 입장에서는 참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주변국 말레이시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세계를 강타한 한류로 인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말레이시아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로 최근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의 보고서에 따르면 8위인 중국어를 넘어 7위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역시 이런 돌풍에 있으며 한 예로 말레이시아 교사 누라 에자티에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슈퍼주니어로부터 시작된 그녀의 한국 문화 사랑은 현재 교사인 그녀가 SNS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어졌고 현재 18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이후 한국어 센터에서 수업을 들을 여유가 없어 유튜브에서 무료 수업을 들으며 독학을 했으며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하여 자신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학습 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그녀는 현재 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기도 한데 놀라운 것은 많은 말레이시아인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한국어는 이미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한류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면
이미 앞서 문화적으로 선점을 한 중국과 일본을 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한국은 시작하는 단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지금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는 세대들은 각 대륙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들이기에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지금과 같은 위치를 지속할 수만 있다면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엔 세계 각국에서 중국색, 일본색 대신에 우리나라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의 발전과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문적이고 수월하게 배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도 세종학당은 물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더욱더 공격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뒤따랐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